내 이름은 희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다. 시아버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형님 댁에서 모시고 있다. 나의 형님인 카오루 씨는 미인에 솜씨도 뛰어나시고 그야말로 나의 롤모델이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싫어하신다. 남편의 이야기로는 엄마가 형을 너무 좋아하거든. 형수님이 형을 뺏어갔다고 생각해서 질투하는 거 아닐까? 라는데 처음으로 형님 댁에 찾아갔을 때 하녀처럼 부려지고 있던 형님을 보고는 얼른 가서 부엌 일을 함께 도와드렸다. 형님도 그런 내가 마음에 드신 건지 그 후 나는 형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그치만 형님은 시어머니 앞에서 나와 그다지 말을 섞지 않았다. 이유는 우리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보시면 나 역시 괴롭힐 거란 것이었다. 신혼생활도 점점 익숙해가던 어느 날 형님에게 볼 일이 있어 난 형님 댁에 갔었다. 형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어머, 집이 왜 이렇게 더워요? 집에 들어서고는 깜짝 놀랐다. 형님이 청소하고 있던 거실이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것처럼 더웠던 것이다. 어머니가 에어컨 키면 아까운 전기세 나온다며 리모컨을 나 몰래 감춰버렸어. 이러면 더위 먹어요. 아니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아, 왜들 야단이야? 시어머니가 나온 방에서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흘러나왔다. 뭐야? 자긴 에어컨 틀어놓고 늘어지게 낮잠이나 자고 있던 거야? 형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시어머니께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한 말씀 드린 것뿐인데 그게 어머니의 심기를 거스르게 했나 보다. 며칠 후 우리 집에 오셔서는 마구 역정을 내시며 한동안은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괜히 나 때문에 진짜 미안해 동서. 아니에요 형님, 제가 좀 외운외간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역정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니가 여기서 지내시는 동안 형님은 마음 놓고 푹 쉬세요 라고 호언장담은 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 지 3주 만에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그럼 집에 있지 말고 우리 회사로 나올래? 마침 요즘 회사 일이 많아져서 사람이 부족하거든. 처음엔 내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됐지만 막상 해보니 회사 일도 재밌고 시어머니와의 시간도 줄어서 더더욱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생활도 얼마 가지 못했다. 형님에게 말도 안 되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동서, 갈아입을 옷 좀 병원으로 가져다 주지 않을래? 네? 병원이라뇨? 사실 그게... 형님의 이어지는 말에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부터 화풀이 상대가 없어진 시어머니는 다시 화풀이 상대를 형님으로 바꿨던 것. 희나게 진짜 싸가지 없는 애라더라. 아니,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하긴 희나도 희나지만 어디 너만 하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집안일을 잘하기를 해. 음식을 잘 만들어. 이거 봐, 너도 지금 이걸 튀김이라고 만든 거니? 기름 온도가 너무 낮잖아. 아 그래, 내가 TV에서 봤는데 튀김의 달인들은 직접 기름에 손가락을 넣어서 온도를 맞춘다던데. 너도 그렇게 맞춰보지 그러니? 어? 해보라고! 어머니 잠시만. 시어머니의 기행에 결국 형님 팔에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크게 화상을 입고 말았다. 더 최악인 건 그리고 나 유산했어. 그렇다. 형님은 홀몸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쳐 날뛰는 시어머니를 말리다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던 것. 제가 회사에만 가지 않았어도... 죄송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동생 잘못한 거 없어.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께 너무 저자태로 나갔던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동서, 혹시 내일 시간 되면 병원에 좀 와줄래? 나한테 좋은 수가 있거든. 좋은 수요? 나는 형님의 부탁이니만큼 바로 병원으로 갔다. 곧 시어머니 생신이시잖아? 시어머니가 나한테 생신 케이크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일로 동서한테 긴히 부탁할 게 있어서. 그리고 이어진 형님의 이야기에 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형님 말씀에 동감했고 부탁받은 일들을 종이에 모두 적은 후 병원을 나왔다. 결전의 날은 다음 주에 있을 시어머니의 생신날이다. 형님의 입원으로 화풀이 상대가 없어진 시어머니는 또다시 우리 집으로 옮겨서 나를 괴롭혔지만 다음 주에 있을 결전만을 생각하며 견뎌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되었다. 결국 형님 팔에 생긴 화상 제국은 지우지 못했지만 형님은 무사히 퇴원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다. 겨우 화상 가지고 입원이라니.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다니까. 우리 며느리는 고작 입덧한다고 뇌를 누워만 있더라고.
그런 걸 며느리라고. 당장 내쫓아버리지 그랬어.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인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차려진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며 며느리들의 험담이나 늘어놓고 있었다. 이제 디저트를 좀 먹어볼까? 어서 케이크 내오지 않고 뭐하니? 네, 형님표 수제 케이크입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저희를 잘 보살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어머, 이 집 맏며느리 아주 잘 들였네. 일주일이나 입원해서 사람을 고생시켰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어서 잘 나오너라. 형님은 조용히 케이크를 잘라 내어드렸다. 자, 어서들 들어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제가 만든 케이크는 그래도 먹어줄만 하거든. 그래도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서 다행히. 뭐야 이 케이크! 오늘 만든 케이크 이름이 수제 독 케이크거든요. 먹으면 죽는다고요. 아니 근데 벌써 드신 거예요? 참, 이 아줌마들 걸신이 들렸나? 형님의 살기 어린 목소리에 나마저 온몸이 떨려왔다. 사실 동서에게 전 직장에서 독약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케이크 맛은 어떤가요? 분명 단맛이 나야 할 케이크가 이렇게 쓰다는 건 제가 이 케이크에 얼마나 많은 독약을 넣었는지 아시겠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을? 어머님처럼 다혈질의 고혈압인 사람은 독약이 더 빨리 퍼져서 수분 내에 죽을 수도 있다고 직장 동료가 알려줬어요. 잘 들으셨죠? 제약회사에 근무했던 동서가 틀린 말을 하진 않겠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해독제가 있거든요. 물론 그냥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에게 저질렀던 어머님의 만행들을 전부 직접 말씀해주세요. 형님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해외 출장 중인 아주버니의 모습이 있었다. 그렇다. 아주버니는 1년 넘게 해외 출장 중이었던 탓에 나도 아주버니를 만난 건 손에 꼽을 정도다. 처음엔 한 달만 가기로 했던 출장이 회사의 명령으로 점점 길어진 것 같았다. 형님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아주버니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 전화해봤지만 시어머니의 간사한 현월림에 넘어가 결국 그 역시도 흐지부지 되고 만 것이다. 기요씨 살려줘! 카오루가 우리한테 독을 먹였어! 어머니, 지금 카오루가 말했잖아요. 카오루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솔직히 말하면 해독제를 주겠다고요. 어머니만 떳떳하면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새파랗게 질려있고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제발 살려줘! 라며 시어머니께 매달리고 있었다. 어머니, 20분이 지나면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어서 어머니의 만행들을 모두 말하세요.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카오루에겐 그러니까 그래,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알려줬을 뿐이야. 도리라고요? 창고에 저를 가두고 펄펄 끓는 방을 청소시키고 꽃꽂이를 알려준다면서 제 손가락을 칼로 배려하시고 뜨거운 기름을 제게 부으려고 하셨던 것들이 다 며느리의 도리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군요. 동서, 해독제 그냥 버릴까? 안돼, 잘 잘못했어. 전부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사실은 널 쫓아내려고 그랬어. 넌 내 소중한 아들 키요시를 뺏어간 여자니까. 근데 아무리 괴롭혀도 너는 끄떡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며 안 나가길래. 그래서 나도 너무 화가 났어. 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건 해독제 버릴까요? 알고 있었어. 임신 테스트기가 있길래 그거 보고 알았어. 그치만 유산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너 혼자 넘어져 놓고 누굴 탓해? 나는 아주 살짝 밀친 것뿐이라고.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형님은 엎드려서 울음을 터뜨렸다. 시어머니에게 당하고만 산 형님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라는 안타까운 생각에 형님을 봤는데 이게 웬일? 형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 미소는 분명 빼박 증거를 잡은 형님의 회식 미소였을 것이다. 그것도 아주버니가 보는 앞에서.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해외 출장으로 아들까지 없으니 혹시 적적해 하실까봐 어머니를 모시고자 했던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이 집에서 없어지면 되는 거죠? 그 소원 이뤄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잠깐 해독 좀 먼저. 아, 사실 케이크에 독 같은 건 없었어요. 제가 제약회사에서 일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접수처에서 일했거든요. 그런 제가 독약을 만져봤을 리가 없죠. 케이크의 쓴맛을 첨가했을 뿐이에요.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꼴들하고는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이제 진짜 갈게요. 나머지 일들은 남편이 귀국한 후에 정리하는 걸로 하죠. 이게 대체 뭔 일인지 아직 정신 못 차리는 시어머니와 그 친구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그 집을 나왔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주버니는 바로 형님을 만나러 왔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한다. 처음엔 절대 받아주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형님도 울며 비는 아주버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한다. 시어머니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300만 원을 시어머니의 계좌에서 인출해 줄 것. 이사한 집의 새 주소는 시어머니께 비밀로 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주면 요는 보류할게. 관대하고 너그러운 형님의 조건에 아주버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꼭 지키겠노라 머리를 푹 숙이고 약속했다. 내 돈을 받았으니 걔도 날 용서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걔들은 말도 없이 이사가 버리고는 연락 한 통 없는 거니? 내 소중한 아들을 뺏어간 그녀는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 처음엔 노발대발 날뛰던 시어머니였지만 아주버니와의 연락도 끊어지고 설상가상 마을에 든 며느리 잡아먹는 시어머니라는 소문까지 퍼져서 시어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 때문인지 폭삭 늙어버린 얼굴에 자랑이었던 검은 머리는 새하얗게 바래져 버렸다. 우리 부부도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 후 시어머니의 소식을 경찰에게 들을 수 있었다. 감기로 고생하던 시어머니를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에 홀로 버티다가 결국 쓰러지셨다고. 감기가 나은 후에도 세균 감염으로 마비 증상이 온 시어머니를 자식들은 모실 수 없다며 강하게 거부했다. 자식들에게 버려져 결국 요양원에 보내진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는 치매까지 걸려서 매일 키요시, 내 아들 키요시. 라고 중얼거리며 불편한 몸으로 요양원을 배회한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요양원을 가자니 싸구려 요양원밖엔 갈 수가 없었고 그곳에선 좋은 대우도 좋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다 늙어빠진 노인네가 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형님은 그 후 해외 출장을 끝내고 온 아주버니와 함께 즐겁게 살고 계신다. 그리고 얼마 전 형님이 임신을 했다며 세상 행복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주셨다. 나도 형님 못지않게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 시어머니는 혼자서 외로운 여생을 보내시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가 아닐까요?